지금부터 송승재 선생님과 함께하는 거꾸로 교실 사회 역사 공부 2단원 고려 관련해서 거란의 침입과 여진의 위협을 극복한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와 북방민족, 여기 보이는 여진족, 그 다음에 요 거란족, 그 다음에 몽골, 원나라를 나중에 세우죠. 이 나라들이랑은 크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보면 화살표가 지금 빨간색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 과정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96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96쪽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조금 전에 하였고요. 97쪽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강의를 듣기 전에 꼭 교과서를 먼저 꼭 읽어보고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북진정책을 추진합니다. 북진정책이라면 우리 준영이 잘 알 것 같은데 북진 뭘까요? 북쪽으로 전진한다. 그렇지. 북쪽으로 나아가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거란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발해가 멸망하게 되고, 발해는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고 우리나라 역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려는 거란을 더욱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 발해가 멸망하면서 그 발해 유민들이 이제 떠돌아서 이제 고려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고려의 왕권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려왕을 많이 따르게 됩니다. 만보교 사건이라 함은 이제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고려한테 그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선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 보면 뭐 나오죠? 뭐 같습니까? 연준이가 보기엔 뭐 같습니까? 그렇지. 낙타를 보냅니다. 낙타 귀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동물원에 있고 우리나라에 별로 없잖아. 지금도 없는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귀했겠죠. 근데 이걸 보냈는데 이제 그 고려가 분노하면서 사신이랑 그 낙타를 가지고 사신, 즉 그쪽의 나라의 사신 외교사절단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 낙타는 이게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서 딱 이렇게 매놓고 굶어 죽게 만들고, 이 사신은 오자마자 바로 기양 보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양국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엄청 거란에서 이제 우리도 관계가 딱 됐고 우리 민족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거란도 뭐 화가 났겠죠.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고, 이 다음에 고려가 송이랑 교류하자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란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거란이 1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거란 장수의 이름은 좀 특이합니다. 이름이 소손영이에요. 소손영. 거란 장수 소손영이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80만 대군이 그때 왔습니다. 우리나라로. 근데 80만 대군 절대 작은 수가 아니죠. 물론 살수대첩으로 100만 대군, 당나라 120만 대군을 격퇴한 경우도 있겠지만 80만 대군 결코 작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항복을 하자, 그냥 친하게 지내자 라고 미리 얘기를 했지만, 이 와중에서도 우리나라를 고려를 구할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누굴까요? 그렇지. 최대 역사상 가장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말빨이라고 할 수 있죠. 언변을 자랑하는 서희가 등장하게 됩니다. 진짜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어떻게 단판하냐면, 딱 이렇게 일단 단판을 하러 가는데, 소손영이 고구려의 옛 땅은 거란의 것이니까, 거란의 것인데 이제 고려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는 거란과 맞닿아 있는데, 거란과 지내야 되는데, 왜 송과 교류하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서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려는 고구려 후손이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고, 그래서 고려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문제될 것이 없다. 고구려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고려 땅인데 여진이 차지하고 있어서 거란과 국교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 고려가 이 요나라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진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땅을 몰아내고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진이 쫓아내서 길이 열리면 거란에 친하게 지내겠다고 합니다. 소선생이 자기 입장에서 억울하죠. 이제 쳐들어왔는데 자기네 땅을 도로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상의를 해보니까 일단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고려랑 사실 싸움을 하게 되면 이제 서해도 생각이 있었어요. 고려랑 싸움을 하게 되면 거란의 목적은 이제 송나라랑 전쟁을 하는 건데, 고려가 이제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니까 자기한테 위협이 될까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일단 고려를 달래기 위해서 이談판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러 왔다가 서희가 말을 잘해서 이 땅을 도로 얻게 되죠. 고려 입장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談판에서 서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침입을 막게 되고요. 그 다음 또 거란을 한번 더 쳐들어옵니다. 2차 침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2차 침입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개경에 함락되긴 했지만 이제 다시 물러가는 그 거란군을 공격해가지고 승리를 거둡니다. 양규 장군이 이제 전투를 잘해서. 다음 이제 또 쳐들어옵니다. 세 번째로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누가 활약을 할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혹시 청리야 전술이라고 들어봤나요? 이 유명한 귀주대첩이 있었던 곳인데, 귀주대첩이 있었던 전투인데, 강감찬이 이제 귀주대첩에 승리를 거둡니다. 귀주대첩 뭐냐면, 이제 개경에 있는데,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개경을 그냥 비워버립니다. 아예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비워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란이 멀리서 쳐들어왔지만, 다 비워버리니까,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막 먹을 것이 없고, 춥고 힘들어서, 소득이 없게 돼요. 싹 다 비워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거란군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걸 놓치지 않고 이제 강감찬이 공격을 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렇게 거란의 3차 치유를 막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쪽에 보이는 천리장성을 쌓게 되죠. 도련포부터 홍화진까지. 그래서 이게 고려의 국경이 됩니다. 고려의 국경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란 다음에 또 어떤 나라였냐면 여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원래 여진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다가 이제 우리를 이제 부모로 섬기다가 부모한테 공격합니다. 아주 대망덕하죠. 세력을 넓혀서 이제 고려의 국경을 자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윤관이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특수부대. 지금 같은 걸로 하면 특수부대인데, 그 당시에는 총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특수부대인데 뭐냐면 기마대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여진이나 그다음에 거란이나 얘네들은 말을 잘 타고 이제 싸움을 하니까 일반 보병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자 그냥 잘 보세요. 컴퓨터 그리니까 힘듭니다. 자, 왼쪽에 뭐 이게 보병입니다. 보병은 말 그대로 이렇게 걸어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군대입니다. 그렇지만 빠르진 않죠. 근데 여진이나 거란 얘네들은 말을 타고 다닙니다. 말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보병보다 훨씬 빠르죠. 그리고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공격했다가 치고 빠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말을 타고 다니는 기마병들이 이 보병을 예를 들어 공격을 했다. 그러고 나서 보병이 반격하기 위해서 쫓아가면 말 타고 도망가 버릴 수가 있잖아. 기동력도 느리고, 기동력도 이제 훨씬 기마대가 빠르고 말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관이라는 장군께서는 여진을 딱 정벌하기 위해서는 말을 만들어야 된다. 말을 타고 있는 부대, 기마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기마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별무반이라는 부대예요. 그렇게 해서 여진을 정벌을 딱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진 땅에다 정벌하고 구성, 동북구성이라고 해서 9개의 성을 쌓고 이제 여진을 영토를 이렇게 확장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진 쪽이 막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된 침입을 막아내기도 어려워서 결국 구성을 9개 성을 돌려주게 되죠.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돌려주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잘 따르다가 나중에 또 여진이 이제 금나라를 세우니까 또 다시 고려한테 막 공격을 막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괜히 돌려줬어요. 돌려주면 안 되는 일인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플로우맵으로, 거란과 여진의 침입과 위협에 대해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플로우맵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거란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그리고 여진 정벌까지 꼭 흐름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두둥, 다음 수업 활동입니다. 먼저 플로우맵으로 거란과 여진의 침입을 한번 나타내 볼 겁니다. 10분 정도 시간 주고 짝지랑 해서
발표를 해보면서 이제 이 흐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 두 번째, 서희와 소선영의 단판. 놀랍죠? 선생님이 봤을 때도 지금 생각도 잘 믿기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이제 서희가 아주 예리한 관찰력과 통찰력이 있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희가. 이 외교관을 잘해서 이제 나라를 지키고 영토도 넓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내일 실제로 한번 역학을 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역사인물. 보면 아까 윤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강감찬도 있었고, 서희도 있었고, 여러가지 양주도 있었고, 역사인물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 역사인물이 되어서 서로 인터뷰하면서 그 역사인물의 마음과 상황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내일도 재밌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럼 모두 수고했습니다.